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들이 지금 50명 되는데 오전반은 웬만하면 문 닫을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서 더 많아지면 니들이 힘들어져서 자, 선생님부터 설명을 하면서 프린트 꺼내시면 됩니다. 오늘 나눠준 요 프린트를 꺼내시면 돼요. 요거 꺼내시면. 맨 앞에다 이름 쓰시고요. 저랑 이제 차근차근 하면서 할 거예요. 맨 뒤에 학생아, 글씨 보이니? 괜찮아? 보여? 괜찮아? 좀 작지?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 좀 하고 그러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선생님은 공조 선생님이고 알다시피 그리고 본명은 딱 한 명만 써줄게요. 저예요. 누구세요? 뭐 이러지 말고 전화번호 다 저장해 둡니다. 그 전화번호 좀 다 알려드릴게요. 프린트에 있어요. 오늘부터 고3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안 덥죠? 일부러 히터 껐어요.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이제 고3 마인드로 조금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앞으로 공부를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할지 차근차근 알려주고 무슨 책으로 할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되셨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프린트 맨 앞에 지금 캐리커처에다가 예쁘게 꾸미라고 했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보세요. 네, 이렇게 꾸미고 보세요. 나름 예쁘게 잘 꾸미죠. 그렇죠? 이렇게 예쁘게 잘 꾸미시면 되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어디 갔니? 그렇죠.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될 거 알죠? 그렇죠? 화이트로 칠하면 죽여버린다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화이트 칠하지 말고 예쁘게 하시면 됩니다. 앞에다 이름 쓰셨죠? 자, 넘기세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상담카드 썼고요. 제 소개했고 아까 조교생 이름이 연재쌤이에요. 연재쌤이니까 하면 되고 다음 주에 한 선생님 한 명 더 올 거예요.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왔고 조교생 2명은 돼야지 니들 워크북 검사도 하고 다 해야 돼서 다음 주에 한 명 더 오니까 그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교를 뽑는 기준은 정확합니다. 머릿수 이제 많아야지 뽑힐 수 있어요. 니들 중에서 이제 내년에 내 조교가 될 애들이 또 있겠죠. 그렇죠? 없는 애들은 그냥 무시하면 통과입니다. 왜? 설마 니네 나이 때 나보다 더 없지는 않겠지, 그치? 자, 수업하기 전에 유의사항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업은 편하게 듣습니다. 재미나게 편하게 들 거고 선생님이 재미나게 가르쳐 줄 거예요. 아주 열심히 재미나게 가르쳐 줄 텐데 이 광교 지역도 선생님이 해보고 뭐 서울 주로 이제 대치동이나 그쪽에서 수업을 했지만 약간 이 경기도 근교로 좀 나오면 애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밝아요. 좋아요. 그래 애들 좋아하는데 하나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좀 약간 샤이해요. 그래서 잘 안 웃어요. 아니 웃기는 웃는데 대답을 일단 잘 안 하고 웃을 때도 지들이 무슨 조인성이라고 웃긴데도 이렇게 막 참으려고 그래. 수업 들어오기 전에 무슨 다짐을 하고 오나 봐. 근데 씨발 네가 얘기해도 내가 웃나 봐라 이 새끼야. 이런 다짐을 하고 오는데 요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수업 시간에 잡담을 일단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수업은 되게 편하게 될 때 화장실 가고 싶으면요 그냥 나가세요. 나갔다 갔다 와. 알겠니? 손 들고 선생님 화장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대학교 갔는데 니네 내년이면 대학생, 내후년이면 대학생 될 텐데 대학교 가서 교수님 강의하고 있는데 교수님 화장실 다녀도 될까요? 그런 거 안 하겠죠. 그렇지? 우리 미리 대학생 연습합시다.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조용히 갔다 오시고 배가 고프다. 그럼 교실에서 뭐 먹고 싶다. 수업 시간에 먹어도 됩니다. 알겠니? 편하게 먹으세요. 단 냄새만 풍기지 마세요. 그렇지? 삼각김밥, 참치 이런 거 들고 와서 여기서 먹으면 교실 확 퍼지겠지. 그렇지? 환기 잘 안 되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편하게 먹으셔도 돼요. 알겠니? 화장실 나가면 나가도 돼. 담배 피고 싶은 사람 담배 펴도 됩니다. 단 연기만 내지 마세요. 옆에 사람 방해주니까. 피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지 말고. 졸린 거는 이해합니다. 졸려서 막 수업 듣고 싶은데 졸리고 꾸벅꾸벅 조는 건 이해하는데 혹시나 약 먹고 와서 아프거나 그런 경우 있으면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저 좀 없죠. 아니면 그냥 얘기 못했더라도 선생님 이렇게 하면 하나 할 테니까 하나 엎드려 자면 돼요. 내가 아프구나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이해됐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쓸데없는 잡담은 뭐 하나도 안 하실 것 같고 세 번째 뭐 졸지 말 것, 자지 말 것, 그다음 얘기하지 말 것. 하나가 뭐였지? 그래 이것만 하자. 하나 있었는데 생각난 건 얘기할게. 까먹었어. 원래 늘 하던데.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웃어야 됩니다. 얘들아 하나만 명심해. 수업은 원사이디드가 아니야.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정보 전달할 거면 그럼 집에서 인간교육 못하러 여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하나라도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려고 하고 조교생한테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오는 조교생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조교를 좀 분리해놨어요.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모르면 넘어가지 말고 악착같이 질문도 많이 하고 평상시에 카톡도 많이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오픈마인드 편하게 대학교처럼 웃나봐라 이런 마인드 말고 조금만 얘기해도 웃어줘야지 이런 마인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됐니? 자 여기 지금 친구 없이 혼자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친구 없이 교실에 아는 사람 없거나 다 조금씩 있죠? 됐습니다. 오는데 30분 이상 걸려요. 손 30분 멀어? 어디? 성대 다니고 있는 건 아니지. 그저께 성대 남학생 하나가 성대랑 한양대랑 둘 다 붙은 거야. 성대 공대랑 한양대 공대인데 그래갖고 카톡을 4시 반에 보내왔더라고. 5시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한양대 공대지. 그래갖고 근데 그 카톡을 내가 5시 40분에 봤어. 그리고 한양대 썼겠지 그러고 부디 썼기를 그러고 크고 왔는데 밤 9시에 톡이 왔더라고. 오더라고. 성대에 썼다고 결정했다고. 그래갖고 그렇지 성대도 좋은 학교지. 그래 열심히 잘 다니자 그랬다가 천만다행으로 성대 글로벌 바이오 아무튼 성대 제일 높은 글로벌 바이오 그쪽이 있어. 그래갖고 거기 취업됐다고 그래갖고 천만다행으로 거기 과를 이제 바꿔서 그렇게 가기로 했지. 내년에도 니들한테 이렇게 좋은 소식 오기를 바란다. 근데 수시 얘기를 좀 해줄 텐데 자 일단 처음부터 봅시다. 맨 앞에 있는 무엇을 어떻게 있죠? 그거 뭐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잘 보세요. 니네가 봐야 될 게 당연히 거기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인강 강사 좀 이따가 인강 강사 제가 싹 소개할 겁니다. 자기가 몇 등급이니까 누구 들어야겠다 그것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화작, 언맥, 공통까지 독서, 문학 나눠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니들 거의 안 들어봤죠? 그지? 선생님은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고 그 선생님들의 특징을 다 알고 그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 제자도 있고 그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당연히 기출을 풀어야 되는데 자, 기출 기준은 잘 들으세요. 기준은 자기가 국어가 3등급 이상이다 그러면 고3 기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됐니? 다시 한 번 더. 2등급 이상이면 좀 더 좋은데 3등급인데 여기서 조금 나눠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선생님 제가 3등급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독서는 한 4등급 정도인데 문학은 거의 안 틀려서 2등급 정도 나와서 그래서 4등급 정도, 3등급 정도 나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독서는 뭐를 먼저 보느냐? 기본서를 먼저 봅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바로 기출로 들어가겠죠. 반대의 케이스도 있겠죠. 그렇지? 자, 지금부터
내가 써줄 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때 자기에게 해당되는 부분 니들 등급이 지금 다 다르잖아. 선생님 상담을 다시 하겠지만 인원이 뒷방까지 다 합치고 선생님 이번 주에 개강하는 애들만 100명이 넘어. 그럼 걔들 내가 전화 상담해서 짧으면 5분, 길면 10분, 15분, 20분이야. 그지? 그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머릿속으로 먼저 집단 상담을 먼저 할 테니까 자기에 해당되는 걸 먼저 써보려고 해봐봐. 됐니? 그러면 자 대전제를 얘기해 줄게. 기출을 보려면 3등급 이상부터는 기출을 바로 봐도 되는데 자기가 3등급이 이하다, 4등급이다, 4등급이다, 5등급이다, 6등급이다 그렇게 된다면 뭐를 봐야 되냐면 기본서를 먼저 봐야 돼. 기본서를 봐야 되는데 이 기본서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자기가 말 그대로 정말 4등급 이하다. 자기가 국어 내신 공부는 좀 했었지만 수능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4등급 이하다. 그러면 정말 기본서를 봐야 되고 이 책은 좀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선생님 저 한 3, 4등급 정도인데 3등급 정도 나오는데 이때 보는 기본서는 또 다릅니다. 이때는 약간 어려운 기본서, 중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됐니? 자기가 3등급이다 그러면 독서 같은 경우는 3등급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강을 추천을 합니다. 2강 그 교재가 있어요. 그거 추천하고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럼 기출은 도대체 무슨 책으로 봐야 되느냐? 이 책은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은 뭐라고? 기출이에요. 됐니? 그러니까 기출이 몇 번? 1번이겠죠. 그럼 2번은 이제 뭐가 되느냐? 2번은 이랬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고3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있어 없어? 있지? 자, 여기 보세요. 고3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를 여기다 써드릴게요. 1번 혹시 여기 영상 나오니? 어디까지 나와? 선생님은 잘려요. 네, 나는 잘린다. 나 따위는 상관없어. 7번만 나오면 돼. 여기 나와? 네. 오케이. 자, EBS 오입니다. 자, 혹시 내신 잘 봐야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신 신경 쓰고 있어서 학종이나 수시 쓸 거다 손. 괜찮아 손 번쩍 들어봐. 다 정시파야? 나머지는? 내 인생에 쓰인 수시 따위는 이미 사라졌어요. 자, 혹시 논술 쪽 생각 있는 사람? 논술 내리세요. 논술도, 약식 논술도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EBS에 올인하는데 학교에서 내신을 보는 경우 잘 들으세요. 고3 내신은 대한민국 학교의 95%가 뭐를 하게 되냐면 EBS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학교들은 뭐를 하게 되느냐? 나머지 학교들은 엄매를 하거나 아니면 화작을 하는데 엄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엄매를 합니다. 근데 화작 같은 경우는 화작을 하지 않고 EBS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해했니? 그러면 자기가 내신을 잘 보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EBS를 공부를 좀 해둬야 EBS를 하거나 엄매를 좀 해야 될 텐데 참고로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관련된 자료는 제가 다 드릴 거예요. 3월달 되면 EBS에 올인하는 거 왜? EBS가 몇 프로 반영이 되죠? EBS가 50% 반영된다고 그러는데 실질 반영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독서와 문학이 반영이 되는데 엄매나 화자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학은 총 몇 작품이 나오냐면 문학은 수능에서 보면 알겠지만 4세트가 나옵니다. 박스가 4세트가 나오고 총 몇 지문이 나오면 8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8지문 중에서 몇 개가 되느냐? 3지문이 반영이 돼요. 그러면 뭐가 반영이 되느냐? 주로 현대시, 고전시, 고전소설이 몇 년째 반영이 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주로 뭐가 반영이 된다고? 현시, 그 다음 고소, 다음 고전시가 이렇게 반영이 돼요. 요즘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2번이면 되죠. 2013년도에 EBS 첫 반영할 때 몇 번 반영했냐면 5건 반영됐습니다. 문학이 몇 작품 나왔냐면 정확하게 483작품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3개 실렸어요. 그리고 애들이 그걸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서로 욕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몇 작품으로 줄였느냐? 185작품으로 줄여서 애들한테 리스트 나눠줬습니다. 9월달에. 여기 이것만 봐.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나온다. 그랬더니 한 녀석이 이것도 많아요 그러길래 그러면 너는 그 프린트 다시 줘. 너는 480장 다 봐.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거기서부터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3년부터 EBS가 반영되고 지금까지 특히 선생님이 9월달 10월달에 그
보통 이제 다른 일부 학원 같은 경우 스님이 출강하는 학원 말고 다른 데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부천에 있던 한 동생 선생님이 고3인데 7월달에 종강을 한대. 왜 그랬더니 EBS 안 해 그랬더니 애들이 수시하는 것도 있고 EBS 자기 잘 안 해서 그렇게 종강을 한대. 선생님 같은 경우 작년에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80명에서 100명 정도 들으면 종강할 때까지 애들이 빠지는 인원이 4명이야. 특히 마지막에 빠지지 않아. 나갔다가 중간에 잠깐 다른 학원 갔다가 내신 때문에 다른 학원 갔다가 9월달에 다시 들어와. 왜? 뭐 때문에? 이거 때문에. EBS 찍기 특강. 책 제목이 EBS 적중 예형 문제야. 굉장히 좀 도발적이지 그렇지? 왜? 거기서 찍어준 거에서 다 나오니까. 올해도 역시 다 찍었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올해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보통 몇 작품이 나오면 185작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40작품을 뽑습니다. 40작품을 뽑으면 거기서 일단 뭐가 될까요? 나오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거기서 3작품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거를 마무리 정리하면 되는데 뭐? 여기에 올인합니다. 내신 공부하듯이 수능을 공부합니다. EBS 3월달에 EBS 특강 이제 들어갈 때 얘기하겠지만 니들한테 미리 얘기해 줄게요. 잘 들어. 까먹지 마. 친구들 잘 모르고 있고 EBS 수능 보겠다는 애가 정시를 보겠다는 애가 EBS를 내신처럼 공부한다. 그러면 가서 딱 한마디 해주세요. 평가원에 제 친구도 있고 뭐 선배도 있고 박사님도 있고 다 있지만 평가원의 대전제, EBS 출제 대원리 요것만 기억합시다. 뭐?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요. 이해돼?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아. 그게 대원리야. 그럼 현대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쉬운 작품이 봅시다. 이육사의 절정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절정에서 뭐 표현상의 특징이 뭐고 주제가 뭐고 막 이렇게 외우죠. 그렇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워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수능을 선생님 EBS 그럼 반영된다면서요. 그럼 EBS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려줄 텐데 딱 3가지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잇 작은 거 한 장으로 끝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 185작품 다 볼 필요도 없고. 이해되니? 그것들을 제가 해줄 겁니다. 그래서 EBS 공부를 해야 될 게 올해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3번째 공동수행 EBS 파이널 적중 예형 문제가 있고 EBS 변형된 문제가 반영된 사설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자, 사설 모의고사에다가 괄호치고 쓰세요. 7월 이후 사설 모의고사는 웬만하면 7월 이후 봅니다.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가르치는데 전국 상위 0.01%부터 소위 말하는 서울대 의대 가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연대 의대나 수능 만점 맞은 모의고사 만점 맞은 경우도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7등급 이하까지는 8등급은 안 가르쳐봤습니다. 8등급은 가르쳐봤고 7등급까지 가르쳐봤어요. 뭐 정말 점수가 낮은 애들이 7등급 맞은 경우는 작년에도 한 명 있었습니다. 여학생인데 6에서 7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국어 수업을 안 듣다가 3월달에 이제 듣고 왔는데 그 어머님도 그렇고 애는 되게 착한데 어머님도 애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으셔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러프하게 표현하면 좀 약간 까탈스럽다고 그럴까 굉장히 이제 집착을 많이 하고 하나하나 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보통 학원에 전화하면 수학을 듣고 있는데 수학생이랑 상담 1시간 동안 하고 막 상담 엄청 하고 애에게 그 부족하니까 막 요구사항도 많고 애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거지. 그래 쭉 듣는데 나한테는 이제 그 학생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활을 오래 했죠. 그렇죠.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딱 5분 만에 끝냈습니다. 3분 만에 딱 3분, 5분 딱 끝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딱 끊고 나서 어머니 저 국어 선생님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으니까요. 제가 필요한 정보는 애에 대해서 좀 물어봤죠. 필요한 정보는 다 들었습니다. 2주 정도, 한 달 정도 지나보시고 뭔가 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러고 나서 수능 때까지 연락하고 나왔습니다. 왜? 내가 알아서 빨리 했으니까. 이해돼? 그 7등급짜리 끌어올렸는데 와 7등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중1 수준입니다. 지금 그거 7등급이면 중1, 중2 정도 수준이에요. 그거 올리는데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조교생까지 붙여갖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갖고 결국 구평도 5등급까지 올렸어요. 그 다음 5등까지 올렸는데 외국에서 살다 왔니? 그랬더니
혹시 외국에서 보통 그 정도면 외국에서 좀 오래 살려고 하네요. 그래요. 외국에서 살도 안 돼 그랬더니 순수 토종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운동했니?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메가의 한 남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권투를 해서 20살 때까지 19살 때까지 권투해서 그다음 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애가 7등급 받았습니다. 걔는요 수학을 제가 포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어랑 영어랑 탐구만 시켰어요. 국어 수능 때 3등급 맞았습니다. 걔 3등급 맞고 찾아와서 시험 보고 나서 찾아와서 교무실에 찾아왔는데 쌤 저 3등급 보고 뛰어오는데 진짜 둘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잘했다 시발로마 고맙습니다 스님. 제가 진짜 술 사겠습니다. 이 새끼 아직도 알아요. 그 이후로 한 번 와서 술 말고 이제 밥 한 끼 먹었는데 쥐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쥐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제가 샀습니다. 설마 니네 보고 제가 돈 내라고 합니다. 자 알아두세요. 그래서 보시면 수시올인 그다음 이렇게 3개 풀어야 됩니다. 사설 모의고사는 자살. 지금 현재 국어 1등급 나오는 애들을 재수생들 중에 국어 1등급 나오고 기출을 3바퀴 이상 돌린 애들은 3월달부터 가끔 사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고3들 같은 경우 자기가 1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일단 7월달까지는 사설 단 하나도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출만 푸셔도 돼요. 기출 그때까지 기출 3바퀴 돌린다고 보셔도 됩니다. 선생님 그럼 기출은 도대체 뭐를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자 잘 들으세요. 이거 모르는 애들은 써두셔도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근 10개년 쓰세요. 6구 수능입니다. 수능 문제가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평가 문제도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10개년 6구 수능을 적어도 3바퀴, 2바퀴에서 3바퀴는 돌리면 좋은데 실제로 국어가 3등급 이하, 4등급 애들은요 이거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바퀴 돌린다고 생각하시고 풀면 됩니다. 그러면 책을 바꿔가면서 풀어야겠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이거를 좀 작년부터 공부를 해서 이거를 다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뭐 하느냐? 대부분 여기까지 넘어오는 중앙색으로 넘어오는 고3들은 많지 않습니다. 재수생들은 넘어오는데 여기는 뭐 하냐면 최근 5개년 이거는 안 쓰셔도 돼요. 해당되는 학생만 쓰세요. 3월, 10월 서울시 교육청 문제 푸셔도 됩니다. 자, 기출을 자기가 충분히 돌려서 봤기 때문에 자기가 좀 더 풀고 싶다 그러면 최근 5개년 3월이랑 10월 서울시 교육청만 보면 됩니다. 자, 니네가 올해 3월달 모의고사 서울시 교육청 보고요. 그 다음 5월달에 4월달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을 봅니다. 이제 5월달로 바뀌었죠, 그렇죠? 경기도 교육청까지는 괜찮습니다. 7월달에 인천시 교육청 문제 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얘기할 텐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빵점 맞든 100점 맞든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네? 선생님 인천시 무시하는 겁니까? 네. 자, 인천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교육청 문제는 조금 평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냥 흐름만 파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 사설들 중에 좋은 게 되게 많죠, 그렇죠? 자, 사설 설명을 좀 해봅시다. 사설 니네가 아는 거 뭐 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야, 애들 이렇게 많고 이 영상 이거 올릴 건데 이 많은 애들이 이렇게 조용하면 마치 내가 스튜디오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말잖아. 내가 얘기했던가? 그 스튜디오 강의하면 요만한 스튜디오에 카메라 그 PD님이 와 계시고 아무도 없어. 애들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 볼까요? 그래서 이거 몇 번? 2번. 아우 잘했어요. 미친놈이죠. 야, 지금 여기 애들 50명이 있는데 나로 하여금 얘들아 부탁 하나 할게. 나로 하여금 인강 찍는 기분 들게 하지 마라. 알겠니? 네. 알겠어요? 네. 니네 자꾸 이런 식이면 수업 안 하고 한 30분간 웃기고 시작한다. 거의 뭐 스탠딩 코미디라고. 우리 지금 고3이야. 이제 슬슬 시작해야지. 자, 다시 한번 얘들아 무슨 마인드? 오픈 마인드. 다 내려놔. 알겠니? 웃다가 죽어보자. 뭐 이런 마인드로. 선생님이 그런 거 웃기기만 하는데 고3은 농담 많이 안 해. 짤막짤막하게 조금씩 하는데 편안하게 제발. 니들이 편안하고 니들이 잘 웃어야지 내가 어떻게든 하나라도 가르쳐줘. 메가에서 수업하는데 보통 메가가 한 교시에 70명이거든. 70명에서 애들이 한 12반 돼.
그럼 내가 한 8반 들어가. 8반에서 10반 들어가. 그럼 어떤 이과 3반 애들이 애들 잘하는 수학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그럼 거기 들어가는 수학 선생님이랑 원장님이 나한테 와. 이과 3반 애들 분위기 안 좋다고 소문 났어요. 그럼 들어가서 뭐 하느냐? 일주일 동안 3번 들어가는데 3시간 동안 수업 하나도 안 해. 3시간 동안 웃는 연습시켜. 선생님한테 대답하는 연습, 대답하는 연습. 왜 그럴까? 얘들아, 선생님도 사람이야. 어떤 교실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이거랑 어떤 교실 들어갔더니 조금만 해도 막 이래 같은 거 어디 가서 더 열심히 하느라 더 가르쳐 주겠니? 그지? 선생님은 되게 재미나게 가르치고 말 그대로 푸르고 베테랑이야.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국어 수업 있네. 피곤하지만 그래도 꼭 가야지. 빨리 가서 들어야지. 그렇게 만드는 건 니네 몫이야. 알겠어요? 협조 좀 하자. 알겠니? 첫 시간에 얘기해야 돼. 자, 다 같이 웃어봅시다. 하하. 와 진짜. 쌤 유머의 마지막은 머리카락 자해 개그예요. 머리카락 뽑아요. 자해 개그. 머리카락 뽑는데 머리카락을 뽑아도 안 웃잖아? 그럼 그만은 종강해야 돼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치? 설마 이게 1월달에 머리 뽑게 만들지 마라. 안 된다. 다시 돌아가서 사설에 신해인재 알죠? 그치? 신해인재 몇 년 전부터 떠서 신해인재랑 대성이랑 선생님 이제 내가 대성이 좀 오래 있었는데 신해인재 또 이렇게 얘기가 컨택이 됐었는데 이제 저기가 있어요. 나이 제한이 있어요. 40 이상 안 뽑아요. 그래서 막 넘어서 이제 안 되더라고. 닥쳐. 자, 뭐가 있냐면 제일 그 신해인재랑 대성이랑 내가 애들 물어봤었을 때, 제주형들 물어봤었을 때 가장 수능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제일 수능답다 풀어봤었을 때 성적이 좀 나오는 애들,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물어봤었을 때 압도적 1위가 이감이었어요. 됐니? 그럼 이감을 신청해서 보는 애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아직은 신청하지 마세요. 신청하지 마시고 이감에 그 매주 나오는 게 간슬리가라고 있습니다. 간슬리 보시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7월달 이전에는 기출 외에 다른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알겠니? 간슬리 볼 생각하지 마. 선생님 저 1등급이 나와서요. 그래도 기출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감이고 그 다음 있는 게 상상, 한수, 바탕, 그 다음 월별로 보는 모의고사 중에 대성 더프, 더 프리미엄 그래서 대성이랑 이제 메가랑 합쳐서 더프가 있고 이투스가 있어요. 이투스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뭐 종로 뭐 이렇게 있는데 안 푸셔도 되고요. 이거 외에 이제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강대 K라고 있어요. 강대 K가 있고 그다음 신해인재가 있고 이렇게 보통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사설 모의고사예요. 이강이 좀 제일 좋게 보지만 상상 한수 바탕이 그럼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모의고사에서는 문제 스타일의 차이일 뿐이지 너무 이렇게 뭐 엄청나게 좋다거나 나쁘는 건 아닌데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얘입니다. 웬만하면 풀지 마세요. 그리고 니네가 구할 수도 없겠지만 저는 다 있습니다. 저는 다 구합니다. 이제 후배들도 많고 해서니까 저는 이제 PDF로 보내줘서 제가 보는데 웬만하면 손 안 대기를 추천합니다. 진짜 어렵고요. 얘도 옛날에 3년 전만 해도 좀 어려웠는데 자체적으로 만들 때 어려웠는데 재작년부터 조금 약간 안에 체제에 변화가 있어서 그건 뭐 제가 다른 학원이니까 얘기하지 않겠지만 문제 그냥 무난해집니다. 근데 한 달 한 번씩 모의고사 볼 건데 요거는 필요하면 제가 배포를 할 겁니다. 됐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고 자기가 만약에 사설을 보고 싶으면 자 혼자 결정하지 말고 이 얘기 하나. 올해 1년 동안 니네가 내 수업을 듣는 동안은 그거를 무조건 혼자 결정하시려면 나한테 물어봐. 됐니? 친구들한테 물어봤으면 나한테 컨펌을 받든지 반드시 저랑 같이 상담하고 하세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는데 얘들아 친구가 전문가야 내가 전문가야? 내가 전문가야. 그치? 내가 프로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먼저 물어보고 친구랑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조금씩 바꾸는 건 괜찮습니다. 됐니? 혼자 결정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저랑 같이 결정하세요. 톡 보내주고 내가 확인하고 저거 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됐어? 얘들아 함께 할 거야 니들이랑. 알겠니? 니들이 싫다고 거부하지 않는 이상 옆에서 계속 같이 있을 테니까
이걸 알아두고 요 사설 모의고사는 7월 이후로 푸는 걸 추천합니다. 그때 가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어떤 걸 풀고 어떻게 할지. 그치? 이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거 끄고 나서 조금 이따 이거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조금 해주겠습니다. 자, 됐니? 그 다음 보시면 무엇을 보시면 이제 됐고 고3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가 EBS 올인이고요. 두 번째가 2번. 자, 놀랍게도 고3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요거는 조금 케바케인데 바로를 치겠습니다. 이거는 3월달부터 12월달, 1월달부터 올인하는 경우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자, 수시 중에서 학종이랑 내신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선생님 모의고사가 올 3, 4 정도인데 내신이 한 2점대예요. 그럼 당연히 걔는 학종에 올인해야죠. 이해되니?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논술에 올인하는 애들이 있는데 수리 논술이나 인문 논술, 그치? 혹은 약식 논술이 있는데 약식 논술 가천대 작년에 내가 가르친 애 중에 딱 한 명 붙었습니다. 다 맞아야 붙습니다. 다 맞든지 아니면 한 개 틀린지 운 좋으면 한 개 틀려도 붙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약식 논술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대학이 국민대랑 국민대, 그 다음에 가천대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약식 논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과 애들은 국어 보통 6문제, 수학 9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문과는 조금 더 이제 달라지게 되지만 얘들아 그거 하려면 거의 다 맞아야 돼. 그리고 언제부터 공부하느냐? 7월달 정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되니? 그러니까 6평 보기 전까지 일단 논술에 대해서 수리 논술이나 인문 논술 당연히 준비는 조금은 해야죠. 선생님 저 인문 논술 생각이 있어서 10월달, 1월달부터 준비하려고요. 당연히 들으세요. 대신 뭐 하지 말라고? 올인하지 말라고. 되니? 자, 좀 이런 말하기 내가 굉장히 이제 지금 고3 이제 수시 발표 다 끝났죠, 그렇죠? 고3 애들한테 학기 초에 니들한테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수시는 수시로 떨어지는 게 수시다. 그 얘기를 했더니 애들은 그냥 피식피식 웃고 속으로 지랑 그냥 샹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애들 뭐 하고 있느냐? 선생님 그 말이 이해됩니다. 그럽니다. 그냥 보통 6광탈입니다. 논술 쓰는 애들. 특히 6논 쓰는 친구들 얘들아 잘 들어야 돼. 6논 쓰는 친구들 그냥 6개 웬만하면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벌써부터 꿈과 희망을 주지 않고 좌절을 주시나요? 미안하다. 웰컴 투 리얼 월드다. 팩트를 얘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논술이 그만큼 인원이 적다는 얘기야. 그리고 붙기가 어려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논술 보통 이제 좀 이따 얘기했지만 논술 보통 몇 대 몇이냐면 50대 1, 100대 1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러면 잘 봐라. 내가 예를 들어서 단국대 논술을 썼어. 그럴 때는 분당에 있는 단국대 논술 전문반을 갔어. 갔더니 교실에 애들이 40명이 있네. 그 중에서 제일 잘 쓰면 겨우 붙을까 말까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쉽다 어렵다 어려워. 인하대 아주대 논술 있지. 수리 논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뭐가 없습니까?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 없는 논술 중에 제일 높은 게 인하대 아주대예요. 그래서 보통 100대 1이 넘었는데 작년에는 은근히 좀 낮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애들 보냈느냐? 평상시 수학 1, 2 왔다 갔다 하는 애를 인하대 아주대 수리 논술 가서 맡았는데 다 떨어져 왔어요. 아니 수업을 1, 2등급만 때 떨어져 인하대 아주대 수리 논술 어렵습니다. 수준이 꽤 높아요. 한양대 수리논술 혹시나 거기도 최저 없죠 그랬죠? 저번에도 우리 생겼나? 한양대 수리논술 혹시나 저거 하고 싶다면 한번 풀어보세요. 손도 못 댑니다. 50분 동안 1시간 동안 한 문제일 때가 끝납니다. 뭐지 그럼? 이해되니? 그만큼 어려워. 그러니까 올인하지 말라는 얘기고 준비는 하시되 올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니? 알아두고 다음 세 번째 주요 대학 논술 최저 맞추는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수능의 중요성 이렇게 써놓은 거 보입니까? 자, 이거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 가서 못 듣는 얘기야. 어디 가서 잘 못 듣는 얘기라서 선생님이 좀 해줄게요. 이래 보통 좀 높은 대학에서 뭐 하니? 서울의 건동홍수 이상 대학에서 중경의 신학 건동홍수 그러면 뭐 국숭세단도 이제 그 저기를 하긴 하는데 최저 있죠? 있어 없어? 최저 있지 그렇지? 오, 최저 있는데 쓸 사람은 쓰셔도 좋은데 잘 보세요. 최저 논술 맞추는 비율 알려드릴게요. 논술 맞추는 비율 서강대, 성대, 건동, 쑥
논술 맞추는 비중이 최저 맞추는 비중이 40%입니다. 올해는 더 낮았죠. 그럼 무슨 말이냐? 한 교실에 논술 시험 볼 때 보통 30명 보죠, 그렇죠? 이해돼? 그럼 가서 교실 들어가 보면 애들 12명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학교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교실에 들어가서 봤더니 선생님 정말로 12명밖에 없어요 라고 되는데 저도 못 갔어요 이러면 안 되겠지. 그지? 이게 이 정도 되고 외대나 성대가 아니라 경희대죠. 경희대고 외대랑 성대가 최저 맞추는 비율이 30% 정도 됩니다. 그럼 얘들은 30명 있는 교실에 가면 실제로 몇 명 있다는 얘기야. 10명 앉아 있다는 얘기지. 그지? 제일 홍대가 보통 한 20에서 30% 되는데 최저 맞추는 비율 중에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면 20%. 20%도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중경외시 라인 중에서 그나마 제일 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데가 중대가 되니까 실제로 봤더니 인문논술의 경우 인문논술만 얘기할게. 인문논술의 경우 실질 경쟁률이 5대1에서 8대1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수능을 올해 영어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영어 1등급 비율이 3.11%. 그지? 역대 최악이었고 우리나라 건국 이래 단군 이래로 가장 어려웠던 영어 시험이었어. 그지? 국어도 좀 비슷하게 어려웠지만 그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최저 못 맞춘 애들이 엄청 많아지. 그러니까 걔들이 정시로 다 넘어오는 거야. 좀 난리 났었었지. 그렇지? 올해는 좀 그나마 쉽게 낼 것 같지. 그지? 적당하게 쉽게 낼 거야. 영어는 좀 쉽게 낼 텐데 어쨌든 수능 공부가 기본적으로 해서 혹시나 학종에서도 뭐 최저 맞추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있으니까 잘 한번 맞춰봐야 되니까 수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방학했니 안 했니? 아직 안 했어요? 슬슬 하면서 해봅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논술 최저 비율이 되고 그 다음 2번 얼마나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봅시다. 지금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데 정보가 되게 많지. 자, 이 영상 링크는 그 단톡방에 올려주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와서 저한테 카톡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저께 카톡 다 보내줬습니다. 아직 카톡 못 받았어요, 손? 좀 이따가 확인합시다. 다 보내줬는데. 그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니까 제가 보내드릴게요. 링크 다 보내드리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친구들 있죠, 그렇죠? 오늘 지금 니네가 신청한 명단이랑 저기랑 다 달라서 지금 다시 리픽스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네. 그 뒤에 혹시 지금 졸린 것 같은데 괜찮아? 그 뒤에 혹시 소화기 없니? 소화기 없어? 소화기랑 맞아요. 야, 너 안경 줘봐. 안경 줘봐. 되게 세 보인다. 어때? 야, 이 새끼들아, 눈으로 욕을 하지 말고 비웃지 말고. 어때? 귀여워요. 귀여워요. 빵빵이가 빵빵이가 뭐야? 빵빵이가 뭐야? 빵빵이 뭔지 몰라. 하여튼 니들 뭐 좀만 저거 하면 그냥 다 갖다 대. 어느 날은 쌤 가가멜 같아요. 어떤 날은 뭐라고 그랬지? 어떤 날은 옛날에 저기 뭐야 지당 닮았다 그러고 안그래 지당 아니야? 또 뭐였지? 가가멜 지당 뚜찌와 폭포 아니 페트와 매트와 매트 닮았다 그러고 또 뭐였지?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진짜 충격이었어. 2개 아직도 기억나는 거. 어떤 놈이 스님 수업하고 있는데 메가에서 선생님 깐깐징어 닮았어요 그런 거야. 깐깐징어가 뭐야 그래갖고 애들이 웃고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깐깐징어가 뭔지 몰랐었어. 스펀지밥을 안 봐서.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보고 나서 때릴 뻔했고 한 새끼가 맨 마지막에 저기서 뒤에서 야 도피 그러더라고.
비웃지 마.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얼마나 고공부 적정 시간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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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자, 수강 시간은 수업 듣는 시간은 6시간에서 9시간입니다. 재수생들과 고3 기준이에요. 현장 강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업하고 선택 수업하니까 선택해서 6시간 정도 되죠. 거기다가 자기가 플러스 알파로 성적이 낮을수록 많이 들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4등급 5등급이에요 그러면 인풋이 많아야 돼요. 선생님 2등급이 1등급이에요 그러면 3시간짜리 2개 정도 들으시면 돼요. 제가 하나 듣고 선생님 저 인강 들으래요 그러면 인강 들으세요. 인강은 저도 추천합니다. 인강은 인강만의 장점이 있고 현장 강의는 현장 강의만의 장점이 있어요. 인강만이 무조건 좋다면 대한민국 하면 전부 다 문 닫아야겠죠. 인강만 돼야겠죠. 왜 애들이 분당이나 서울이나 거기에서 강민철 인강이나 현우진 인강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치동에 가서 3시간, 4시간 동안 줄 서갖고 엄마 아빠가 대신 줄 서갖고 그 본강의실 가서 수업 들으려고. 강민철 선생님 수업할 때 국어 강민철 선생님 아시죠? 들어봤죠? 수업할 때 강의실 보통 뭐 4개 쓸 때도 있거든요. 2개나. 그럼 2개 쓸 때 본강의실이 있어요. 거기도 안에 모니터들이 있어요. 그럼 뒤에 앉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는 모니터 보고 같이 해야 돼요. 아니면 옆강의실 가서 모니터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들으려고 정말 길을 쓰고 아침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신 줄 서 있고 막 그러더라고.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현장 강의만의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병행을 하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현장 강의만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인강만 듣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수업 듣는 시간은 6시간이고요. 그다음 자습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데 자습 시간이 적어도 몇 시간이 돼야 되냐면 기본 자, 선생님 저 하루에 1시간씩 했어요. 그러면 잘 들어. 하루에 1시간씩 했으면 7시간 정도 했으면 성적이 이렇게 될 겁니다. 됐니?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하루에 1시간씩. 근데 적어도 10시간 정도 하면요. 10시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공부 올리기가 수업만큼 어렵고 잘 올라가지 않는데 애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니멈 15시간은 해야지 이제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시간에서 이과 애들 경우 수학을 많이 해야 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10시간이고요. 자기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문과고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된다. 이과지만 국어를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 국어가 4등급이에요. 그러면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적어도 15시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0에서 15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기본 자습 시간이에요. 되셨죠? 그 다음 어떻게는 3페이지에 있는 거를 저랑 조금 이따가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마지막에 설명을 할게요. 이제 수업 들어가면서 이제 할 거니까 그 하나만 써두시되 3페이지에 본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냐면 이렇게 좀 써주세요. 스킬만 X라고 좀 써주세요. 본질 밑에다가 화작 업내 위에다가 지금 몇 페이지 하냐면 2페이지 하고 있어요. 2페이지 3번 어떻게 2페이지 3번 어떻게 본질 밑에다가 스킬에다가 X 해야 됩니다. 제발 얘들아 실력을 늘릴 생각해야지 얄팍한 스킬 따위는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조금 플러스 알파가 가끔 될 때가 있지만 이것만 늘리죠. 그렇죠? 어떤 학년의 경우 10년, 15년 됐나? 10년, 12년 됐구나. 일산의 모 선생님이 지문을 읽지 않고 문제 푸는 법, 비문학 독서를 그 정도면 초능력자죠. 그렇죠? 그런 걸로 하던데 쓱 읽고 푸는 법 그랬더니 그냥 또 더 맞힌 데다 뭐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봤더니 그 지문을 봤더니 그런 지문만 통하는 지문만 해서 하더라. 그렇게 해서 애들 막 버글버글하대요. 그건 장사꾼이죠. 그렇죠? 선생님을 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니들 가르치고 돈 벌고 먹고 살고 있지만
적어도 애들이랑 부모님 상대로 사귀시지 않는다. 알겠니? 인간 강용석으로서는 가끔 부끄러울 때도 있지. 그치? 술 먹고 뭐 토하기도 하고 한 20-30년 전 얘기지만 그렇지만 선생 공두로서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부끄럽지 않게 살 거고 그러니까 있다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화작업무 해봅시다. 화작업무 결정했지만 살짝 고민 있는 사람 손. 고민 있는 사람 내주세요. 뭐에서? 업무에서 화작으로? 화작에서 업무로? 너는? 너도 화작에서 업무로? 써? 오늘 아까 다 풀었지? 그지? 그 기준인데 잘 봐라. 작년 수능이랑 비슷하다고 갖고 왔는데 1등급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그지? 화작 기준 얘기해 줄게. 아까 내가 니들 15분 줬는데 15분에 푼 애가 한 명도 없었어. 물론 이 시험이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내가 시간을 조금 더 주기도 했지만 화작을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는 장점이 뭐니? 화작의 장점. 첫 번째, 평소에 따로 공부 많이 안 해도 돼. 공부 많이 안 해도 돼. 그럼 평소 공부 뭐 하나요? 비문학 독서 공부하는 게 화작에도 도움이 돼. 물론 물어보는 게 달라. 화작은 말 그대로 화작이잖아. 그치? 화법과 작문이야. 예를 들어서 비문학 독서에서 무슨 레시피가 나오면 이 레시피의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 레시피를 가지고 뭐 만들 수 있느냐, 이 레시피가 잘못된 게 뭐냐, 이게 독서야. 그럼 화작은 이 레시피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명했니? 이게 화작이니까 화법이고 계획 어떻게 세웠니? 이런 거 물어보는 게 화작이야. 그래서 어쨌든 평소 공부 많이 필요 없대. 이게 이제 단점이지, 그지? 그럼 단점이 당연히 뭐겠니? 단점은 당연히 낮은 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인데 엄매의 장점이 엄매의 장점은 뭐예요? 당연히 얘 저기니까 높은 표점이죠. 근데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시간 단축이 있었어요. 시간 단축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사라집니다. 왜? 화작 엄매 제가 풀어보고 근래 한 2-3년, 1-2년, 2-3년 정도까지 봤었을 때 엄매도 이제 15분 잡아야 돼. 되려 화작의 시간이 더 줄어. 화작 작년 선택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재작년에 화작 선택자 58%, 작년 올해 수능 68%. 점점 화작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엄매의 단점이 뭐예요? 자, 잘 보세요. 평소에 공부 많이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 거 이거 주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돼요. 근데 단점은요. 엄매 선택자들 잘 들으세요. 엄매 선택자들 잘 들었습니다. 방학 때는요. 적어도 일주일에 주 5시간 공부해서 끝내놔야 됩니다. 엄매 공부가 진짜 많아야 돼요. 엄매는요. 엄매 선택 수업할 때 얘기하겠지만 화작과 엄매를 강의를 듣는 이유가 있는데 요것부터 설명하고 갑시다. 방학 때는 5시간인데 평상시에는 주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은 해야 돼. 그러면 얘는 방학 때 끝나고 평상시에 좀 1시간도 채 안 해도 되네. 이해해? 작년 같은 경우 엄매 9월달까지 엄매하다가 그거 1등급 맞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90 맞다가 1등급 맞다가 9평 때 엄매 3개 틀렸어요. 그래갖고 수능 원서 접수할 때 화작으로 제가 바꿨어요. 그래갖고 이번 수능에 93점, 다른 애가 95점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게 만약에 엄매했죠, 그렇죠? 보세요. 이 2개 차이 몇 개 차이 나요? 엄매에서 2개 틀리면요 화작이랑 점수가 똑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오답률 베스트 5에서 화작에서는 화작 선택한 애들에는 화작 문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독서는 문항만 나와요. 근데 엄매 선택하는 애에서 오답률 베스트 5에는 보통 2개에서 3개가 문법입니다. 이해돼? 그러면 내가 그 오답률 높은 걸로 내가 엄매를 1개를 틀렸다. 1개를 틀리면 표점에서 2점에서 3점 메리트인데 이 표점에서 2점, 3점 메리트 하려고 이 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쏟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엄매를 잘하면 몰라요. 이해됩니까?
그럼 언제까지? 6평이나 9평 때까지 엄매하다가 화작으로 넘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엄매하는 애들은 화작으로 넘어가도 대부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화작 선택한 애들 보세요. 내가 요번에 화작했는데 화작 다 맞았어요. 엄매 2개 틀린 애들보다 훨씬 낫죠. 똑같죠? 왜? 훨씬 낫지. 왜? 이 시간을 여기 보세요. 이 시간을 그래서 엄매랑 화작 선택할 때 선생님이 조언할 때 뭐 하냐면 보통 선생님들은 엄매하려 화작하려 그러면 국어만 놓고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니네 아까 상담 쓸 때 뭐 썼습니까? 영어, 수학, 탐구까지 다 썼죠. 탐구는 그냥 제가 참고만 하지만 영어, 수학을 본 이유가 뭐 때문에? 선생님 저 탐구 새로 시작을 하고 탐구해서 과탐에서 사탐 넣는 거 3원 하려고요. 생률을 하고요. 자 3원 생률 얘기합니다. 넘어가는 친구들 있죠. 잘 들어. 국어가 곧 3원이고 국어가 곧 생률이야. 무슨 말이냐? 국어가 4등급인데 3원 생률이 3등급, 2등급, 1등급 나올 수가 없다고. 100%는 아닌데 가끔 있어. 옆에 조 교수님 국어 지난번에 재작년에 이제 지금 나이가 있지만 그 수능 봤었을 때 국어 3등급인가 좀 망해갖고 평상시보다 잘 안 나왔고 망했는데 3원 생률 1위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국어가 잘 나왔다는 얘기지, 그렇지? 얘들아, 국어랑 3원 생률, 나머지 사탐은 상관없어. 3원이랑 생률은 니네 나중에 3원 생률 생한테 물어봐봐. 국어 몇 등급 나와? 국어 점수가 3원 생률 점수.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돼.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 못 넘어가. 이해되니? 국어 3이면 3원도 3 이하야. 3이거나 3 이하. 생률. 요거 기억해 두시고 선택 정하세요. 알겠니? 자기가 국어를 못한다 그러면 3원 생률하고 차라리 다른 걸 좀 가든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됐어요? 돌아가서 이 시간 죽으라고 소비해 놓고 뭐? 엄매에서 2개 틀렸다. 저 같으면 이거 안 하고 이 시간 어디에 투자합니까? 탐구나 수학이나 다른 거에 시간 쏟을 겁니다. 이게 1년이면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이해됩니까? 아까 풀리게 한 이유도 뭐냐면 자 그러면 월요일날 선택 수업을 하는데 엄매랑 화작 수업을 하는데 8번? 9번까지 해서 하는데 굳이 제 수업을 안 들어도 좋지만 꼭 들으세요. 시간이 안 맞으면 인강을 듣든 뭐를 듣든. 왜? 방학 때 공부 끝내놔야 됩니다. 특히 3학년 때 내신 잘 봐야 되는데 엄매 선택했다. 학교에서 엄매 본다. 그때 되면 내신 공부 따로 안 해요. 그거는. 그냥 엄매 평상시 실력으로 보는 겁니다. 선생님 문제 좀 더 주세요. 토 나올 정도로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그 형태론 요번에 들어가는데요. 단일화, 파생화, 합성화 들어가는데 문제 좀 많이 주세요. 얼마나 그랬더니 진짜 많이요. 그럼 한 4천 문제 줄 수 있습니다. 자, 방학 때 꼭 끝내두세요. 그래서 저도 방학 때만 선택 수업 갑니다. 됐니? 화작은 듣는 이유가 들으세요. 화작을 들으라고 제 수업이 아니도 인강이라도 상관없으니까 꼭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화작이 평상시에 걸리는 시간 제가 아까 15분 줬죠? 2등급 이내는 13분 컷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1등급이나 2등급은 13분에서 짧으면 13분, 12분까지 끊는 친구들 봤는데 13분 내에 끊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다 맞아야 돼요. 화작은. 다시 한 번 더 화작 선택지를 잘 들어. 다 맞아야 돼. 다 맞으려는데 15분 걸려서 다 맞더라도 다 맞아야 돼. 왜? 화작은 정답률이 높습니다. 웬만하면 85% 이하고 41번, 45번 특정 문제 한 41번 두 문제 정도 빼놓고는 웬만하면 정답률이 85% 이상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누구도 푼다? 웬만하면 원숭이도 푼다는 얘기예요. 원숭이도 화작 문제 주면 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 나 원숭이도 다 야, 화장은 다 맞아야 돼. 그러려고 우리가 듣는 거야. 이해돼? 화장은 다 된다고. 너 좀만 기다려. 그래서 화작과 엄매를 선택할 때 공부할 때 수업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이해됐니? 꼭 수업 들으세요. 선생님 수업이 안 들어도 줘. 아니어도 줘. 저는 월요일날 수업하면 뭐부터 나눌 거냐? 매주 모의고사 나눠줍니다. 매일 풀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거리. 특히 엄매하는 애들, 엄매 그 인강 들어도 되되 시간 맞으면 저랑 듣고 안 되면 인강 들으세요. 선생님 추천할 테니까. 제 별명이 강그래머예요.
글래머 아니고 그래머 들으시면 돼요. 화작 듣는 애들은 수업 끝났을 때 8주 끝났을 때 15분에서 몇 개 다 맞거나 한 개 틀릴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화작 수업을 듣는 이유는 혹은 니네 보고 다른 데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인강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신속 정화 그 두 가지입니다. 15분 컷에 화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안 돼. 푸는 방법이 있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 앞에 발표 연설할 때 그거 3분 이내 4분 이내에 끊는 방법이 있다고. 그걸 들어야지. 그거 공부해야지. 됐나요? 그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선택하시면 되고 현장 강의는 이렇게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게 무얼 어떻게 얼마냐면 4페이지를 펴보세요. 4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제가 집단 상담으로 교재 추천이 들어가겠습니다. 됐니? 그리고 공부법 좀 생각합시다. 쉬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화작이랑 언매는 반드시 방학 때 내 수업이 아니더라도 인강이라도 좋으니까 듣고 끝내야 돼. 됐니? 그 다음 매일 조금씩 공부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겨울방학 때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업 듣는 애들은 교재도 이미 다 왔고 그 부교재도 이미 다 매주 모의고사를 나눠줄 거야. 그 화작 원매만 따로 모아서 매일 하나씩 풀게끔. 이해됐니? 그러면 3월달이 되면 정규반이 들어가면 3월달이 정규반이라서 이 토요일 수업이 이제 3월달이 되면 화작 원매 수업은 이제 사라지겠지. 화작 원매 수업은 사라지고 3월달부터 매주 언매 화작 모의고사를 또 하나씩 나눠줄 거야. 토요일 반 애들에게. 이해됐어? 그래서 매일 하나씩 풀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책을 좀 소개할 텐데, 자, 고3 N수생 추천 도서 있는데 지금부터 펜 들고 잘 보세요. 이미 제가 먼저 얘기해준 상담한 프리민터 듣는 애들은 상담을 이미 했고 책을 다 선정해 줬습니다. 됐지? 근데 12월 달에 웬만하면 끝내라고 했는데 끝냈다고 얘기한 애가 지금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아직 못 끝낸 애들이 많아. 보시면 되고, 자, 맨 위에 이강으로 독서 훈련 구조편이라고 했는데 3등급 정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3, 4등급이라고 써두세요. 자기가 국어 분석을 조금은 하는데 잘 못하면 2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국어 분석을 잘 못하겠다. 이 책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4등급 이하 애들은 뭐를 보느냐? 거기 보시면 그 필름 생각의 발달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 기본입니다. 5, 6등급, 4, 5, 6등급 용이에요. 그러면 이거 푸는 애들은 저한테 따로 톡을 좀 보내주세요.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4, 5, 6이다. 국어가 정말 노배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어가 자기 노배다. 독서에서는 필름 생각의 발달이라 국일만, 국정원, 노베이스 독서편을 추천합니다. 됐습니까? 해당되는 학생들 쓰세요. 자기가 국어 4, 5, 6이다. 독서를 많이 못한다. 그러면 생각의 발달이라 국일만, 노베이스를 추천합니다. 국일만은 국정원은 이제 바뀌었는데 국정원은 노베이스가 있고 정교재가 있습니다. 3등급 이하 4등급 애들은 노베이스를 먼저 보고요. 특히 4등급 이하 3등급에서 2등급 이상은 그냥 정교재를 보셔도 됩니다. 되셨지? 자, 그 다음 오르비 독해 분석이 있는데 개념표 문제편인데 괜찮은 분석서입니다. 그 다음 생각의 발단이 있고 자기가 3등급, 2등급이다 그러면 생각의 전개는 3등급 정도 보시면 딱 좋습니다. 생각의 전개는 3등급 정도로 써주시고 자기가 분석을 잘 못한다 그러면 이 책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감이랑 이 책을 두 개를 보셔도 됩니다. 생각의 전개. 되셨습니까? 그 다음 국정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베이스랑 정교재가 있는데 4등급 이하는 노베이스 2등급, 3등급 이상은 정교재. 특히 1등급 애들도 이 정교재, 노베이스, 정교재 이거 보고 노베이스 말고 국정원 정교재 보고 나서 1등급 그 겨울방학 때 작년에 남학생 아내가 거의 2달 동안 이 정교재를 3번을 봤습니다. 그거 3등급 맡은 애가 3월달 모의고사 1등급을 맡더라고. 책이 괜찮습니다. 근데 무슨 책이든 이 두꺼운 책을 3번 정도 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니? 자, 얘들아 여기 보세요. 10권의 책을
한 번씩 보지 말고 한 권의 책을 10번 봅니다. 그게 훨씬 이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좀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문학을 보시면 문학은 보시면 전체적인 종합서보다는 장르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그 문학 전체적으로 잘 못한다 그런 친구들은 떠먹는 국어 문학을 보시고요. 그 다음 문해력이 있는데 역시 피렘도 좋습니다. 피렘 생각의 발달 같은 경우 역시 4, 5등급이고 생각의 전개 같은 경우 3등급이 됩니다. 되셨니? 자기가 사야 될 책들 표시를 잘 하시고 저랑 상담할 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노베이스 같은 경우 역시 4등급 이하고요. 정교재는 3등급 이상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좀 따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실판 잠깐 보세요. 문학에서 잘 들어. 다른 거는 자기가 책 보면서 해도 되지만 문학에서 고전시와 별개로 문법은요. 요 두 개는 반드시 인강을 듣든 제 수업을 현장 강의를 듣든 다른 데서 듣든 상관없지만 반드시 얘기는 선생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특히 문학에서 고전시는 왜 선생님과 함께 해야 되냐면 자기가 혼자 하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해석도 안 되고 작품도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지 적어도 시간이 3배 이상 줄어들고요. 확실히 줄어들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문학 고전시에서 어떻게 되느냐? 화작 선택애들은 화작이 2주 동안 9주 동안 2시간씩 하는데 시간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화작 선택자들은 제가 고전 시간을 조금 해줄 겁니다. 수업 시간에. 됐니? 근데 많이는 못 해주더라도 주요 작품을 조금 다뤄줄 텐데 그래서 현장 강의에서 제 수업 듣는 애들은 제가 당연히 해주지만 엄매를 선택하거나 화작 수업 못 듣는 친구들은 인강을 추천하는데 인강 지금 현재 어디가 괜찮냐면 인강이 보통 양대 산맥이 고성, 대성 마이맥이랑 그치? 대성이랑 그 다음 메가가 있습니다. 메가에서 인강은 뭐를 보냐면 고전 시간은 강민철 선생 강기본 고전시가 있습니다. 얘를 추천합니다. 얘를 들으시면 되고요. 고전시 약한 애들은 잘 들어. 방학 때 끝내야 돼.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해줄게요. 자세히. 자, 여기 봅시다. 고전시가가 수능에 어떻게 나오냐면 요즘 패턴이 가가 나오고 나다가 나옵니다. 나다가 작년, 재작년에 시조 한 수씩 짧은 거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가 긴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EBS 내에 있는 작품입니다. 작년에 선생님이 고전시가 한 15작품 찍어주면서 그 중에서 3작품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세곡인데 수능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웬만한 작품들, 주요 작품들은 EBS 내에서 고전시가가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기가 고전시를 못한다 하더라도 수능에서는 그나마 조금 플러스 알파 어드밴티지가 생깁니다. 왜? EBS에서 배운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나 작품과 다 작품은 EBS예요. EBS 아니에요. EBS 아니겠죠. 그렇죠. EBS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고전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원래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고전 시간을 끝내놔야 됩니다. 주요 작품들을. 근데 자기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고전 시간 공부를 안 했더라면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겨울방학 때 고전 시를 끝내되 인강을 만약에 들어야 되면 요거를 좀 듣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이게 원픽이고요. 선생님 저는 메가가 없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빌리든지 어떻게든 하고 이거 하나만 따로 신청해서 들어도 되고요. 선생님 저 대성이 있는데 그러면 대성에서는 고전 시간 하는 선생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있는 선생님이 김재만 선생님입니다. 실제로 강대 다니는 애들한테 이제 물어봤었을 때 수업 듣는 애들이 꽤 많대. 이쁘다고. 이 새끼들이 선생님을 외모로 평가하고 이 새끼들이 나도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했다가 애들이 오라고 그러더라고.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우리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애들 유머 코드를 잘 잡아서 좀 웃어줘. 웃기려고 하지 않을 때 웃지 말고. 지난번에 이렇게 하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막 웃고 난리가 났어. 슬랩스틱을 좋아하면 나도 슬랩스틱 학원을 좀 다니고 연습을 좀 해오고. 김장만 선생님 고전시 있으니까 얘를 추천할 때 그래도 원픽은 저는 얘를 추천합니다.
됐습니까? 고전시가 안 되는 친구들은 얘를 좀 들으세요. 문학에서 이 정도 좀 알아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약하면 국일만이랑 뭐 필해, 떠먹는 문학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정 장르가 약하다. 하나 더. 문학에서 고전시가 약한 애들은 얘가 있고, 얘는 제가 좀 이따가 다음 주쯤 조사 하나 할 건데, 자, 고소 못해요. 손 이거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괜찮아, 손 들어봐. 고소 잘 약해. 내리세요. 고소 약한 애들은 매일 하루에 한 지문씩 연습해서 100일 이내에 완성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대단히 책이 좋은데 이 책이 절판이 됐어요. 절판이 돼서 구한 애들도 있는데, 이거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근데 스캔 떠는 게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출판사에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고 절판됐다 그러고 확인되면 요거는 뭐 재본을 뜨든지 한번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니? 그래서 필요한 애들 줄 테니까 뭐 책값을 뭐 재본을 뭐 비싸게 받거나 그럴 거예요. 알겠지? 나도 좀 남겨야 돼서. 재본이 만약에 1,300원이다 그러면 1,500원 받겠습니다. 200원은 남겨야겠죠. 자, 여기 책이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전도서 되셨죠? 그 다음 화작은 기출문제가 제일 좋고요. 다음 뭐든 사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엄매 선택자들, 재작년에 24년도 말에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봤던 엄매 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책이 찾았는데, 그 상상내공 3천제입니다. 정말 문제가 3,000문제보다 더 있는 것 같아요. 셀 수도 없어요. 책이 3권인데 진짜 좋습니다. 제가 일단 봤던 문법 책 중에서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추천한 게 오르비 나란 말씀이라고 있는데, 자기가 문법 개념서가 없는 친구들은 개념서 꼭 하나 사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법은 인강을 추천합니다. 근데 문법 인강 미리 추천해 드릴게요. 문법 인강은 대상은 유대종을 듣고요. 메가는, 자, 메가에서 잘 들으세요. 쌤, 저 엄매 거의 기초나 마찬가지고 잘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부터 정말 잘하는 거. 제가 솔직히 저는 문법에서는 이 선생을 베스트로 뽑습니다. 메가에서 전형태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생이 원래 마이백에 있던 선생인데 메가 옮긴 지 한 4년 되는데, 그 전에 2017년, 18년 대치동에서 이 선생이 뜬다는 얘기를 듣고 애들이 하도 얘기를 하길래 문법 잘한다고 하고 제가 수업을 인강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문법 잘합니다. 기본부터 시작해서 아주 하는데, 유대종 선생은 얘가 뭐 지 얘기를 하지만 서울대 철학과 나온 걸로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유대종 선생 처음 봤을 때 한 10년 넘었었는데 처음에 인강 찍는 거 보고 우리 선생님들끼리 뭐라고 그랬냐면, 12년 전 그때는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막 초짜됐을 때니까, 야 얘는 수업 해야 될 게 아니고 수업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막 그랬거든. 근데 그 이후로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수업 잘합니다. 이게 좀 이따가 다른 수업 추천할 텐데, 문법은 대상에서는 유대종 선생, 뭐 다른 선생님도 잘 하시지만 유대종 선생님 추천하고요. 재미나게 잘합니다. 기본 메가에서는 기본은 전형태고, 조금 자기가 엄매가 웬만큼 돼서 조금 어렵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싶으면 김동욱 선생 추천합니다. 뭐 강민철 선생님도 잘합니다만 저는 약간 어렵고 하드하고 조금 정리 한번 좀 깊이 있게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선생님 대상에서 깊이 있게 듣고 싶어요 그러면 정성민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잘 안 들으니까 애들이 필요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문법은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공두 선생님이 제일 낫겠죠. 4명 묻네. 이 새끼들 어떻게 하면 웃기지? 다음 주부터 유머 학원을 좀 다녀보겠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좀 더 니네한테 맞는, 니네 코드에 맞는 유머를 좀 더 찾아봐야겠네. 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 많이 푸시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 화작 선택자들은 제가 처음부터 기출을 많이 나눠줄 겁니다. 기출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기출로 수업하면서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시험 봐서 알 겁니다. 화작 지금 현재 여기서 2개 이상 틀린 애들은 화작 공부 꼭 해야 됩니다. 한 개 장르 틀렸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한 개 정도 틀리면. 다 맞았다 그러면 베스트죠. 다음 맨 마지막 기출 문제. 제일 많이 보는 기출 문제가 마더통입니다. 그지? 얘들 마더통 검정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통으로 된 모의고사인데 얘는 나중에 보시고
일단 추천하는 거 원픽은 마라톤과 자이스토리, 마달 셋 다 비슷합니다. 맨 밑에 기출 보세요. 자, 마라톤 기출은요 분야별로 잘 돼 있고 해설이 잘 돼 있고요. 자이스토리는 옆에 책이 크기 때문에 분석하기 참 편합니다. 제가 자이스토리 초대 저자예요. 자이스토리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을 추천하지만 그래도 옆에 분석하는 칸도 있고 꼼꼼하게 보기에는 자이도 괜찮습니다. 책 퀄리티는 비슷합니다. 알겠니? 그래도 조금 더 궁금한 거 예쁜 거는 작고 니들이 보기 편한 거 마라톤이니까 보시면 되고. 다음 수능 기출 문제집에서 제일 많이 풀리는 문제집은 역시 지금 현재 십몇 년째 마달입니다. 마르고 달토록은 좋은 이유가 뭐에 좋냐면 해설서 때문에 유명합니다. 해설서 때문에 유명해요. 그래서 선생님 저 통으로 된 거 풀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마달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보통 마달을 N 회독하라고 그러는데 마달을 한 3회독 정도 하죠. 그렇죠? 웬만하면 국어 성적은 오르게 됩니다. 1권부터 현재 5권, 6권까지 있을 겁니다. 그거 다 못 풉니다. 그래서 적어도 1, 2, 3권까지는 푸는 걸 추천하고 선생님 저 그냥 한 2등급, 3등급인데 어떤 애들은요 5등급, 6등급인데 처음부터 마달 시작해서 마달 3바퀴 돌리고 나서 3등급, 2등급까지 올라간 친구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잘 들으세요. 마달을 사서 해설지를 잘 안 읽어요. 미쳐버리겠어. 이거는 진짜 뭐 하냐면 진짜 송이버섯 우동 알아요? 보통 한 4만 원 합니다. 송이버섯 우동 집에 가서 송이버섯 냅두고 우동만 먹고 나오는 경우에 우동 그거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송이버섯이 39,000원인데 송이버섯 냅두고 우동입니다. 마다를 사서 문제 풀고 해설지 읽지 않습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럴 거면 사지 마세요. 차라리 마달 저거 기출 문제는 출력해서 풀고 해설지만 사셔도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문제 똑같으니까. 1, 2, 3번 이해됐어요? 됐니? 자, 그다음 마지막. 그러면 자기가 사야 될 책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봐야 될 책은 가장 기본이 뭐다? 기출이다. 근데 내가 기출을 볼 실력이 안 된다? 문학에서 기출은 보되 문학에서 고전시나 고전소설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 됐니? 근데 선생님 저 기출을 아직 못 볼 것 같아요. 왜? 기출이 제일 좋은데 왜 기본서를 보라고 그러냐면 기출을 소화시킬 만한 내가 소화 능력이 돼야 돼요. 그 좋은 책을 내 걸로 만들려면 적어도 분석하는 방법이나 능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럼 기본서가 끝나고 나면 잘 들어. 기본서가 끝나고 나면 내가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인지 보고 야 다음 걸 기출 바로 들어가도 되겠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출 넘어가고 선생님 4등급 5등급인데 노베 끝났어요. 그러면 아니 그럼 2강 하나 더 보고 하자. 생각의 전개 하나 더 보고 생각의 전개로 기출을 보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니? 아까도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그거 혼자 결정하지 말고 나랑 상담해서 결정합니다. 됐니? 현장 강의 최고의 장점은 니들 계획에 맞는 교재를 선정해주고 네 계획을 상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민철 선생님 수업 듣는데 전화해서 선생님 좀 상담할 게 있는데요. 전화번호도 모르죠. 그지? 그러니까 그걸 살리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인강 선생님 추천합니다. 잘 들으세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선생이나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따로 추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크게 두 선생님으로 두 학원으로 나눌게요. 메가가 있고 대성이 있고 그래. 이투스가 있다고 칩시다. 이투스는 한 명입니다. 누구? 다 금옥달 선생이나 다른 선생님도 있지만 이투스는 일단 부동에 이제 김민정 선생이 있어요. 수업 잘해요. 말도 잘하고 이제 언론에도 좀 나오고 그래서 좀 알죠. 그렇죠? 김민정 선생이 있는데 메가 이제 두 선생이 있습니다. 메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선생은 보통 강민철 선생이랑 그다음 김동욱 선생이 있습니다. 이원준 선생도 있고 뭐 다른 선생님도 있는데 얘들아 그럼 다른 선생님 실력이 없을까? 아니야. 야 메가의 인강이나 대성의 인강 정도 들어가려면 검증이 됐을까 안 됐을까? 전국구야 전국구. 알겠니? 이원준 선생 수업 듣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좀 쓸데없는 리트까지 다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합니다. 선생님을 비추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 강좌를 다른 걸로 수업 해가지고 대성에는 니들이 알다시피 일단 김승리가 있고 여기에
김상훈 선생도 있어요. 다음 제일 강점인 수업을 추천하겠습니다. 등급에 맞게끔. 강민철 선생은 전체적으로 다 잘 듣는데 독서문학 둘 다 좋습니다. 독서문학 둘 다 좋은데 자, 등급 보세요. 3등급 이상만 듣습니다. 왜냐하면 틀 잡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3등급 이상 4등급까지도 괜찮은데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되게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3, 4등급 3등급 이상 들으면서 개념 좀 잡아나는 게 좋습니다. 김동욱 선생의 강의가 있는데 김동욱 선생의 강의 문법도 있고 독서도 있지만 이 독서문학 둘 다 상위권만 듣습니다. 어려워요. 아무튼 어렵습니다. 상위권만 듣습니다. 1, 2등급 정도 나오는 애들만 듣고 문법도 역시 1, 2등급 나오는 애들. 그래서 상위권 애들만 듣되 그러니까 자꾸 본질을 되게 강조하고 자꾸 느끼려고 해서 모든 스님이 다 그렇지만 호불호가 좀 강합니다. 특히 좀 호불호가 강해서 좋아하는 애들은 완전히 빠가려갖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애들은 상위권입니다. 근데 중하위권 애들은 듣고 나면 도대체 왜 자꾸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느끼라고 하는지 어렵다고 그냥 느껴지는데 뭘 느끼라고 하는 건지 막 그래서 욕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스타일의 차이니까 상위권 애들 추천하고요. 김상훈 선생님 원래 대성에 원래 이탈했습니다. 대성에 원래 이탈했는데 2018년도에 약간의 그 이벤트가 있어서 그 월서는 16경과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게 해석을 좀 잘못했는데 그게 수능이었는데 그게 오답으로 처리가 됐어. 그래갖고 애들이 막 게시판 장난 아니었습니다. 욕하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옮깁니다. 그럼 내가 옮겼는데 본질적으로 수업을 되게 잘합니다. 잘하고 김상훈 중에 문학 강의 있습니다. 문학 중에서 유네스코라고 있어요. 유네스코라고 있는데 책도 있고 그런데 김상훈 선생의 문학 유네스코는 진짜 문학을 아주 본질로 접근을 잘하고 수업을 잘합니다. 저는 그래서 김상훈 선생의 문학은 제가 좀 다른 거 좀 들어봤는데 애들아 맛보기 강좌를 들어봐. 맛보기 강좌를 들어보고 좀 어떻게 들어보되 저는 굉장히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럼 강민 선생님 원체 전국구니까 그래서 잘 들으시면 되고 자 김승리 선생은요 2개로 나눠지는데 일단 저는 김승리 선생의 독서 특히 오록화 들어봤죠, 그렇죠? 김승리 고대 나고 알려진 사실만 비하인드는 제가 그 선생님 프라이버시니까 생각하고 고대에서 이제 언어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도 물론 잘하고 잘하지만 개인적으로 비문학 독서 수업은 좀 추천합니다. 독서 수업한테 작년에 이제 제 수업 듣던 애들이 이렇게 인강을 추천을 했더니 김승리가 이제 많이 떠서 애들이 김승리 수업을 듣다가 3월달이 되면 독서랑 문학, 김승리 독서랑 문학 오록화 다 신청해서 듣다가 3월달이 되면 1, 2월달 저한테 수업 듣잖아요. 3월달 되면 문학은 다 끊어요. 왜? 문학이 저랑 안 맞아서 스님 헷갈려서 도저히 못 듣겠다고 스님 수업 훨씬 더 자기한테는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승리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김선생 문학을 먼저 들었다면 제가 제 수업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문학을 제 수업을 듣다가 김선생 수업을 들으면 조금 애들이 어색해합니다. 근데 그래서 추천 안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선생 선생은 원래 옛날부터 독서만 좀 추천했습니다. 문학도 잘해요. 잘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다 잘하지만 그 중에서 추천하는 경우입니다. 얘는 이제 기본 약한 애들부터 하셔도 돼요. 기본 약한 애들부터 하셔도 되는데 얘도 3등급 이상을 조금 추천합니다. 3등급 이상 웬만큼 좀 보고 근데 독서 같은 경우는 틀을 잡아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쌤 저 4등급 5등급이에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작품 들으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4, 5등급들도 어떻게 김승리 독서는 처음으로 이걸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스타일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해됐니? 그렇게 들으면 돼. 자,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교재 추천하거나 그럴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단 객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추천하기전에 제가 아까 자이스토리 전자라고 그랬고 지금은 감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탕이나 다른 책도 추천하죠.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추천하고 두 번째 제가 이제 느낀 바대로 하는 거니까 어떤 선생이나 이거 잘 보시고 좀 잘 잡아봐. 알겠지? 이거 틀 잡아올 수 있으면 되고 유대동 선생님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독서랑 문학은 이렇게 추천해요.
요 조합으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유대종 선생이 아까는 그랬지만 지금은 뭐 수업도 잘하고 일단 굉장히 좀 얘가 좀 얘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 선생님은 굉장히 유쾌하게 수업을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애들도 많고 수업도 현장 강의도 애들도 많고 그래서 문학은 좀 되고 그다음 문법 총론이 있습니다. 문학 총론이랑 문법 총론이 있는데 문법도 아까 써놨지만 유대 선생님 문법 듣는 애들은 좀 추천합니다. 들어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독서도 잘 해요. 알겠지? 독서도 잘 하는데 조금 더 추천하는 강의는 됩니다. 김민생 자기 이투스 듣겠다 그러면 그거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원체 기본적으로 잘 하시니까 그냥 무난하게 따라가시면 되고 자기가 선생님 저 국어가 많이 약해요 그런 경우는 문학은 들어도 됩니다. 이미 제가 몇 명 추천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문학 그죠? 프린트하면 추천한 학생이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EBS에 있는데 EBS 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 효과 있습니다. 윤혜 선생님하고 수업이 원체 정하지만 단점이요 뭡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애들이 풀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선생님이 뭐 말을 하더라도 자꾸 수긍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해해요. 그렇지. 가끔 헤드뱅잉을 해요. 그지? 근데 그 외에는 수업 잘하시니까 근데 강의 하나가 너무 길어요. 한 강좌당 60분, 50분, 70분 막 이렇게 해서 45개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동생들이 있으면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작년에 인문편이 새로 리뉴얼이 되고 강좌도 새로 찍고 책도 새로 나왔습니다. 책 새로 봤는데 재작년 그동안 있던 책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되고 정말 책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방학 때 그래도 좀 시간 있고 인문편부터 보겠다 그러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돈 내고 듣는 이런 거를 조금 더 추천합니다. 됐셨니? 요게 교재랑 이제 인강입니다. 자, 지금 머릿속으로 내가 무슨 책에 대한 특징을 잡고 내가 무슨 책 사야 될지 조금 감이 잡히지? 되니? 얘들아, 첫 주에 이 머릿속으로 니네가 집에 갔었을 때 오늘 수업은 많이 거의 못하더라도 머릿속으로 집에 갔었을 때 앞으로 내가 그 공부를 어떻게 무슨 책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것만 딱 정립이 되잖아? 그러면 이것만 갖고도 어떻게 돼? 앞으로 이제 불안함이 사라져. 이게 첫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야. 아, 내가 무슨 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문제는 이제 뭐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안 하게 되지. 에브리데이 1시간 반이야. 요즘 학교에서 수업하니? 거의 안 하지. 그럼 그 시간에 뭐해? 얘들아, 니네 고3이야. 이제 한참 남아 보이지? 그지? 11개월 남았어. 되게 길어 보이지? 금방이다. 좀 이따가 보자. 되셨니? 슬슬 시작하세요. 올해까지만 놀아야지. 닥쳐.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넘겨봅시다. 5페이지를 보시면 선생님 1년 커리큘럼이에요. 이 뿌리가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3월, 4월 달까지 갑니다. 자, 오늘 받은 교재 좀 보세요. 받은 교재. 자, 보세요. 설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요. 이 책은 나중에 표지에다 이름 쓰시고요. 이 표지를 한 번 정도 있는데 조 교수님이 이 표지를 추천하더라고. 봐봐. 니들 선배들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책입니다. 올해 지문은 이제 올해 업그레이드한 책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풀 건데 얘를 4월 달까지 풀 예정입니다. 4월까지 풀면서 숙제를 내주면 풀어오시고 공부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 워크북 봅시다. 워크북이 있는데 푸는 방법을 보시면 맨 앞에 1주차가 있죠. 1주차가 있는데 자 왼쪽에 지문, 오른쪽에 문제입니다. 제가 편집을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있는데 1호는요 전부 다 비문학 독서입니다. 1주차가 인문, 2주차가 사회, 3주차가 과학, 4주차가 기술입니다. 이해되셨니? 매일 하나씩 푸시면 됩니다. 일부러 워크북을 많이 안 내주는 이유가 뭐냐면 워크북 하나가 있고 자 이렇게 봅시다. 칠판 잠깐 보세요. 교재가 어떻게 가냐면 본교재가 있고 뿌리와 줄기예요. 본교재. 교재 두고 왔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워크북인데 맨 앞에다가 일단 네임펜으로 이름 꼭 쓰셔야 되고요. 이름 꼭 써주시고
요거 다음 주부터 학원에 와서 제출하면 됩니다. 됐니? 뒤에 칸을 만드는지 앞에 칸을 놨는지 책을 제출하게 돼줄 테니까 조교생님한테 드리면 다음 주부터 조교생님이 2분이 온다고 그랬죠. 조교생님 2분이 니들 한 거 보고 전부 다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줄 겁니다. 잘했다 그러면 자 숙제 검사를 하는 이유는 들으세요. 숙제를 했냐 안 했냐 보다는 뭐 잘했냐 못했냐를 보고 잘했으면 앞으로 계속 잘하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못한 경우에는 잘하도록 피드백을 계속 해줄 겁니다. 이해되네? 그럼 조교생은 지금 현재 1, 2월 달까지만 지금 쓸까 생각도 있어요. 왜? 그 정도 지나고 나면 니들이 이제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2월 달이 된데도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러면 한 명은 계속 쓰겠죠. 이해되셨니? 그 다음 두 번째. 공부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해줄 건데 선생님 합리적인 이유로 못 해왔다. 괜찮습니다. 근데 세시분만 덜렁 풀고 분석도 안 하고 풀고 채점만 했다. 그러면 숙제 안 한 걸로 간주합니다. 안 했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폭행, 구타, 욕설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가볍게. 아니면 저기 밖에 추우니까 여기 창문 열어놓고 왕관기 매달아놓고 수업하겠습니다. 그지? 밖에 밧줄로 들고 쌩 추워요. 그리고 수업할 테니까 과제 잘 해오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그거 공부법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게 앞으로 나가게 된 그리고 3월달에 이제 4월달에 이게 끝나고 나면 미리 얘기합시다. 이게 보세요. 5월에는 뭐 중요하잖아요. 3월에는 EBS 3월부터 8월까지만 합니다. 8월까지만 월요일날 수업에 있던 선택 엄매와 화작이 EBS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여기는 수특과 수능원, 수특과 수능 완성 전 작품 다 하지 않고 나올 만한 작품들 위주로 골라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럼 내신 보는 친구들은 당연히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거는 따로 챙겨줄 겁니다. 이해되셨니? 이게 월요일 반이에요. 토요일은 수능 때까지 그냥 그대로 쭉 갑니다. 월요일 반이 이렇게 바뀌고 토요일에는 보세요. 3월, 4월 달까지 이 뿌리와 줄기가 끝나고 나면 5월 달은 기억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5월 달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코노믹 못 씁니다. 5월 달은 경제 수업만 합니다. 경제 사탐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비문학 독서에서 경제만 할 겁니다. 경제 지문 어렵지? 어려워 안 어려워? 그지? 금리, 환율, 그지? 통화정책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지? 저는 경제가 나오면 조만간 환율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통화 스와프 이런 거 하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참고로 선생님이 경제 관련 자격증도 몇 개 있고요.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난이도에 나올 수준 정도로만 할 겁니다. 이해되셨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모의고사 봅니다. 알겠어요? 1월 셋째 주 정도에 지금 모의고사 볼 겁니다. 근데 모의고사는 이제 뒤에 있지만 그건 좀 이따 설명합시다. 이렇게 갈 거고 6월 달부터 꽃, 화가 갑니다.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꽃이 가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9월부터가 이제 뭐가 됩니까? 이때부터 EBS 파이널이 들어갑니다. 소위 말하는 EBS 파이널 찍기 특강이 들어갑니다. 9월 둘째 주부터 평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들어갑니다. EBS 파이널 찍기 특강은 거기서 나올 만한 작품들을 가지고 거기서 변형 문제를 만들 거예요. 그 변형 문제로 수업을 할 겁니다. 작품 정리 다 해주고. 이해됐지? 그렇게 하고 10월 달에 그럼 뭐가 되느냐? 10월부터 수능 보기 전까지 6주 동안 뭐 하냐?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봅니다. 시간제로. 됐어? 그리고 7월 달 방학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니들한테 뭐 나눠줄 거냐? 3월 달부터는 계속해서 제가 엄매 화장 나눠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모의고사 저거 뭐야? 저거 본 때 빼고 나눠줄 건데 7월 달부터 사설 모의고사가 나올 겁니다. 사설 모의고사. 어디 거냐고요? 아까 써놓은 것들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저 골고루 나갈 겁니다. 지금 그거 다 어디서 영업 비밀입니다. 뭐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PDF로 전부 다 가지고 오늘 나올 때마다 계속 들어옵니다. 돈 주고 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그렇죠. 대부분 다 돈 주고 사죠.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술로 사죠. 술 사면서 저 씨발 이거 저기 그래 막 고마워 그래 막 진짜 고기 사실 거죠. 각각 네 아무튼 좋은 것들 골라서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장님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 넘겨봅시다. 1페이지 보시면
미터니까 이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참고 보시면 돼요. 7페이지로 봅시다. 7페이지는 정확하게 우리 3주차에 얘기할 겁니다. 자, 이게 뭐냐? 니들 모의고사 볼 때 고1, 2 때 모의고사랑 고3 모의고사랑 같니 다르니? 다르지, 그지? 3주차에 이거 가지고 설명하고 4주차에 시험 볼 겁니다. 오케이? 4주차 시험은 얘들아 B4로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시험은 인쇄합니다. 수능이랑 똑같은 이해되지, 그렇지? 뭐 그돈 니들한테 따로 받거나 그럽니다. 아, 별로 안 비싸요. 하나인데 얼마더라? 한부에 보통 12,000원인가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그래서 아무튼 남겨서 한 가닥에 1,000원이래. 한 가닥에 1,000원 50개만 진짜 농담인 건 알지? 요거는 지금 읽지 마시고요. 제가 3주 후에 설명을 할 텐데 여기 봐봐. 시험 보는 순서만 바꿔도 성공입니다. 이때까지 어떤 애들 시험 보는 순서만 바꿨더니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옛날에 또 남학생 하나 와 6월 평상시 모의고사 쭉 1등급 98, 96, 100 6월달 3등급 9월달 3등급 9편 끝나고 찾아왔어. 대성회 때 진짜 미치겠습니다. 왜? 사설은 다 1인데 평가만 3등급이다. 고민 되겠냐 안 되겠냐. 반대의 경우 있어. 사설은 3인데 평가만 1이야. 걔는 너 상담하지 마. 걱정하지 마. 가. 수능 봐. 왜요? 1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진짜요? 나 믿어. 걔 1 나왔습니다. 선생님 말대로 1 나왔습니다. 걔는 걱정 안 해. 사설 1인데 평가는 3, 3. 니네 같은 건 걱정돼 안 돼? 되지. 왜? 우리가 수능 보는 건 평가 안 하니까. 이틀을 걔가 가지고 있는 시험지랑 내가 시간 바쁘지만 시간 쏟아갖고 시험지랑 갖고 있는 문제집 다 봤거든. 원인을 모르겠어. 보통 딱 나오거든. 실력은 있어. 평상시에 봐도 물어봐도 실력도 있고 다 있는데 뭘? 맨 마지막에 안 되겠어. 불렀어. 너 푼 것처럼 똑같이 해봐. 푸는데 그때는 독서문학 섞여 있을 텐데 6평에 독서 먼저 풀고 문학 풀고 했던 거야. 6평에 독서가 겁나 어렵거든. 그 뒤에 못 푸는 거지. 9평에 순서를 바꿨어. 문학 먼저 풀고 독서 푸는데 9평에 문학이 겁나 어려웠어. 야이씨! 순서대로 풀어. 10월달부터 그때부터 무조건 순서대로 풀기 시작했어. 독서문학 섞여 있을 때. 수능 때 하게 됐어. 끝나고 찾아왔지. 시험 보는 순서만 바꿔도 선생님 저 독서부터 풀어요. 문학부터 풀어요. 굉장히 위험하다. 요번 수능에서 독서부터 풀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잣됐어. 그냥 완전 개망했어. 그 순서 바꿔줄 거야. 그래서 순서에 대한 보통 샘플을 3개에서 4개 정도 여기 실어놨거든. 자 여기 보세요. 6평 보기 전까지 갖가지 온갖 실험을 다 해볼 거야. 니들 스스로. 내가 그만큼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줄 거야. 이 시험을 풀어봤더니 이 순서대로 풀었더니 이렇고 이 순서대로 풀었더니 이때요. 그러면 자기한테 제일 맞는 시험을 6평 때까지 찾고 6평 이후에는 그 방법으로만 풀 거야.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이런 얘기를 내가 이 얘기를 재수생들 첫 시간에 딱 하거든. 3시간 동안 하거든. 듣고 나면 걔들이 뭐라는 줄 알아? 대성이나 메가드 성적 좋은 애들 많지 그렇지. 걔들이 듣고 나서 그래요. 이 얘기를 작년에 들었어야 되는데 고3 때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니들 듣고 있잖아. 그럼 이거대로 하면 돼. 알겠어요? 넘겨봅시다. 8페이지 보시면 자 선생님 맨 밑에 보시면 딴 거 볼 필요 없고 소개가 빠졌네. 됐고 그냥 이거 보시면 되고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고 맨 밑에 연락처만 보세요. 됐니? 그리고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알람 이따위 하지 마세요. 자꾸 영상 올리면 재수형들이 연락 와. 쌤 영상 올리셨네요. 구독해놨거든. 알람 올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알람 하지 말고 뭐 영상 올리면 거의 다 비공개예요. 지금 가보면 영상이 몇 개 없어요. 많지도 않고 조회수도 적어요. 왜? 선생님 유튜브로 돈 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유명해지는 것도 싫어.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살 거야. 언더그라운드로 조용히 살 건데 그 뭐야? 연락처만 저장하시면 됩니다. 전화했더니 누구세요? 그러더라고. 걔 내 수업 1년 들은 새끼야.
아 진짜 때릴 뻔했다 진짜. 저장해 둡니다. 알겠습니까? 쉬는 시간에 좀 이따 바로 지금하면서 저장해 두세요. 다음 9페이지부터 있는 게 뭐냐면 선배들의 분석 샘플인 9페이지부터는 그냥 수강 후기인데 원래 굉장히 많았는데 다 뺐습니다. 다 빼버리고 그냥 가볍게 몇 개만 실어놨어요. 뭐 찍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가끔가다 막 그거 뺐나? 내가? 그렇구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막 이런 거 보냅니다. 그 새끼 남자인데. 없어요. 여기 없어. 그냥 보시면 되고요. 12페이지 봅시다. 자, 12페이지가 뭐냐면 이제 선배들의 분석 샘플입니다. 분석 샘플인데 12페이지, 13, 14, 15 이거 다 분석 샘플인데 문학이 빠졌어요. 제가 나중에 했는데 문학은 제가 단톡방에 PDF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피시냐? 자, 3페이지를 피시고 잠깐 봅시다. 3페이지를 피세요. 2페이지? 3페이지 맞습니다. 시간 있으니까 조금만 풀어볼까? 교재 한번 볼래? 교재 우리 시간 6분 드리겠습니다. 3, 4, 5페이지. 자, 뿌리와 줄기, 뿌리와 줄기, 뿌리와 줄기. 시간 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는지 봅시다. 교재 3, 4, 5페이지. 3, 4, 5페이지. 시간 6분, 7분 드릴 테니까 푸세요. 세 문제입니다. 시작. 방금 보는 친구도 푸세요. 1번의 정답. 자, 좋아. 1번의 정답 5번. 2번의 정답 5번. 1번에 5, 2번에 5, 3번의 정답 대부분의 애들이 3번, 4번을 많이 했지. 4번, 1번입니다. 자, 잠깐만. 선생님 봐. 3번 일치불일치 틀리는 사람 손. 일치불일치. 내리세요. 집에 와서 토끼가 간 꺼내서 씻었잖아. 누나를 빼서 깨끗하게 좀 씻은 다음에 그리고 다시 넣어. 자, 이거 풀게 한 이유는 잠깐 보세요. 풀게 한 이유는 여기 있는 세 문제는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셋 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 조금 어렵기도 하고 가끔가다 이 초등학교 애들 기죽으려고 만든 문제라서 어려워도 틀려도 괜찮습니다. 혹시 올킬 당했으면 그냥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니? 자, 지금도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독서 하나 시간 되면 독서 1호까지 설명을 지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프린트 3페이지를 보세요. 프린트 3페이지입니다. 교재에다 이름 잘 써두시고 노트북에다 이름 잘 써두세요. 강규현 손. 너 앞으로 오전에 계속 올 거니? 오늘만 온 거야? 오늘만. 박민규 손. 박민규 뭐야? 갔어? 신승찬 너는 오늘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최재혁 갔어요. 같이 얘도 계속인가? 네, 오전 계속. 됐습니다. 자, 국어 공부 망하는 공부법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설명합니다. 망한다기보다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7번 보세요. 자, 문제 풀 때 이것 좀 하지 맙시다. 뭐?
자, 이거 안 합니다. 앞으로 웬만하면 안 합니다. 이렇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휘 문제, 그죠? 똑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다시 얘기합니다. 같죠? 그지? 이거 안 합니다. 앞으로 웬만하면 안 합니다. 한다고 무조건 망하는 건 아닌데 더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 뭐라고 그랬죠? 봅시다. 됐나요? 이게 뭐예요? 틀린 문제 풀 때부터 근거 찾으세요. 얘들아, 모든 시험은 근거가 있어요. 특히 니들 뭐 할 때? 니들 문학 시험 볼 때 니들 맨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자꾸 제 주관이 개입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지? 주관을 개입되는 걸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얘들아 수학 능력 시험이고 시험이야. 그러면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여야 돼. 그러면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감으로 풀지 말라고. 그냥 대충 이거 같아요. 물론 언어다 보니까 그 감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시험에는 모든 문제는 다 뭐가 있다? 답에 근거가 있다. 그 근거를 찾아야 돼. 근데 근거 찾는 게 어디서부터? 여기 보세요. 어디서부터? 문제 풀 때부터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되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하게 될 문제 분석에서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고의 깊이가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성적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많이 쏟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시간을 내가 많이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매산비 풀 때 1시간 동안 3지문, 30분 동안 3지문 풀고 채점하고 한 30분 동안 3지문 매산비 하루 풀고 나서 그 다음 채점하고 뒤에 틀린 거 보고 채점했더니 3번 틀렸어. 3번에 1번 했는데 틀렸어. 3번의 답이 5번이야. 그러면 빨간색으로 체크해놓고 뭐? 빨간색으로 옆에다 쓰지. 그래놓고 어떻게 돼? 그래놓고 조금 더 쓰면 뭐까지 쓴다고? 자기가 왜 틀렸는지까지 써. A 실수, 병신, 퍽퍽, 다시 틀리지 말자. 이러고 다음에 또 틀리지, 병신. 그치? 이래놓고 지가 공부했다고 생각해. 얘기했었지. 마라탕 집에 가서 뭐? 단무지만 먹고 나온 경우라고. 기억하세요. 이거는 공부한 게 아닙니다.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찾고 뒤에 해설지 보고 그렇구나. 끝. 10,000원짜리 문제집 사서 2,000원씩 풀고 끝난 경우. 오케이? 매산비 제대로 공부하려면 쉬운 지문은 1시간이면 되지만 어려운 지문은 보세요. 선생님도 가끔 가다가 어려운 지문 나오면 그 지문 가지고 30분, 1시간 동안 연구합니다. 선생님이 제일 니들한테 이제 좀 이따 교재 보면 알겠지만 뭐를 만드느냐? 변형 문제 만들고요. 다른 데 선생님이 있는 문제 그냥 그대로 실어놓은 게 아니라 제가 문제를 변형해서 니들의 사고를 발전시키는 연습을 시킬 거예요. 예. 특히 우리가 마지막에 듣게 될 논증과 추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니네 이제 쓰러집니다. 재밌기도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요번에 이거 뺐는데 32쪽 보세요. 32쪽이 뭐냐면 35쪽이 그냥 중요 불용 문제가 있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성질을 분석하고 변형 심화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과학기술 지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39쪽 봐도 39쪽을 보시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거 평가 기출 문제거든요. 이거 가지고 또 뭐 합니까? 기출 문제 어떻게 변형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변형 문제 만든 게 되게 많은데 50페이지 보시면요. 프리윈터에를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거 3월달쯤이나 4월달쯤에 할 거라고 그랬는데 50페이지 보시면 풀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슈퍼문 지문이에요. 슈퍼문 지문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그냥 슈퍼문 지문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오른쪽 보시면 알겠지만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오른쪽에 그림으로 다 그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느려야지 실력이 느는 거겠죠.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니들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수업은 62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진짜 어려워지는데 62쪽에 있는 이 논증과 추론은요. 지금 현재 메가스터디 인문논술 1타 강사가 장진석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인문논술하는 애들은 알아보세요. 내가 1타인데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네 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논문과 추론 수업은 그 선생이랑 저밖에 안 해요. 왜? 둘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선생은 논술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수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63페이지 3번 같은 거 보세요. 그지? 63페이지 3번 이제 이런 거 답을 잘 써야겠죠. 그지? 사원 입장에서 공도를 비판하거나 공도 입장에서 사원을 비판하는데 한 놈이 쌤 뒤에 거는 쓸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걔는 그날 쫓겨났습니다. 농담이고 넘겨보시면 이제 64페이지부터 계속 쭉쭉쭉쭉 넘겨보시면 한 장씩 넘겨보시면 이 논증과 추론 소위 말하는 논리적 사고가 수능에 어떻게 변형되고 나오는지 실어놨습니다. 그 선생님은 논술을 하지만 저는 수능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논리 문제가 수능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제 이거 언제 하느냐 논증과 추론 2월달 셋째 추석 설 지나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듣고 나면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확 늘 겁니다. 이해되셨니? 그럼 1월달, 2월달 뭐 하느냐? 이 논문과 추론뿐만 아니라 다른 걸 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프린트 3페이지인데 아까 다 읽어봤으리라고 생각하고 칠판을 잠깐 봅시다. 시뮬레이션 들어갑니다. 자세히 잘 들으세요. 이거 딱 끝나고 끝낼 테니까. 자, 일단 뭐 시간에 맞춰서 지문 읽고요. 그 다음 문제 풉니다. 문제 풀 때 문제 푼다. 근데 기왕이면 3등급 이상은 시간은 고려해도 되지만 시간을 웬만하면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 풀 때는 시간을 좀 신경 써도 되지만 들으세요. 시간 내에 10분 내에 다 풀려고 하지 말고 15분이 걸리더라도 다 맞을 생각으로 풀어보세요. 무슨 말이냐? 15분이 걸려도 내가 못 푸는데 10분 만에 풀어서 다 맞을 수 있겠니? 못 맞거든. 처음에는 15분 걸려서 다 맞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12분, 11분, 10분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서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이해돼? 그래서 시간보다는 뭐? 정확도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시간 문제 푼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채점하지 않습니다. 채점하지 않고 바로 뭐 들어갑니까? 제시문 분석 들어갑니다. 자, 제시문 분석을 일단 비문학 독서부터 하시면 되되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비문학 지문 분석을 하되 지문 분석은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학생들 예쁘게 정말 색깔 바꾸면서 하는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기가 하면 됩니다. 자기가 하면 되되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얘들아 요약이야. 요약. 야? 요약이라고. summary. 야. 요약이야. 요약을 하면 돼. 됐어? 그래서 아까 프린트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제시문 요약이 돼 있죠. 그 요약을 하는 거예요. 됐니?
자, 제시문 분석, 요약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 뭐 할까요? 뭐? 문제 분석을 합니다. 문제 분석을 하는데 이 문제 분석은 뭐? 선지의 근거 찾기죠. 자, 문제 풀 때 잘 보세요. 내가 풀 때 아직 채점하지 않았습니다. 채점 안 했습니다. 채점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하나만 더 할게. 오케이? 그러면 1번 문제가 일치불일치 문제였다고 칩시다. 1번 문제가 일치불일치였는데 1번에 1번 내가 문제 풀 때는 아니다.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에 1번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는지 첫 번째 문단인지 두 번째 문단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1번은 여기가 틀렸어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지웠는데 그러면 뭐 하느냐? 답의 근거 찾아봅니다. 본문에서. 찾을 때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제발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아까워. 자기만 알아보면 돼. 그래서 샘플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이것도 귀찮아. 이 문단 세 번째 줄. 이것도 귀찮아. 오케이? 더 귀찮아. 최소로 시간을 줄여가면서 효율적으로. 요거 됐어? 오케이? 다음.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답의 근거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잘 봐봐. 얘랑 합쳐서 답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자 오답률이 높은 문제예요. 이 사고력을 높이는 문제는 스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 옆에다가 4줄, 5줄, 6줄 써놓을 때도 있습니다. 예, 공부가 돼야 돼. 쉬운 거는 툭툭 찾고 특정 문제에서 와 이거 어렵다 그러면 본문 꺼내갖고 하나하나 시간 5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답의 근거 다 찾았어요.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 채점합니다. 맞고 틀렸네? 그러면 다시 풀고 채점하고 다시 풀고 다시 뭐 피드백까지.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앞으로 수능 볼 때까지 모든 질문 이거 되셨습니까? 그러면 기출을 풀 때 나중에 기출 풀 때 선생님 전부 다 답의 근거를 다 찾아야 되나요? 그러면 제일 좋습니다. 특히 4등급, 5등급, 3, 4, 5등급 이하 애들은 이거 다 찾는 게 실력이 엄청납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야 돼요. 적당한 양도 필요하지만 국어는요 양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시간 동안 한 지문밖에 못했다. 중요한 건 1시간 동안 내가 생각했느냐 안 했느냐, 사고를 했느냐 안 했냐가 문제지 1시간 동안 몇 지문 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선생님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 국어 이 강사한 지 벌써 25년이 다 돼가는데 국어라는 산을 오르는 정상에 오르는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인간 강사나 다른 선생님들 보면요 전부 다 뭐 찾으라고 그래요? 답의 근거 다 찾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니들 해설지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오답 풀이 해갖고 답의 근거 전부 다 찾아놨습니다. 마라톤 자이스토리가 처음 만들 때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답의 선지 근거 전부 다 찾자 회의할 때. 이해돼요? 선생님 그럼 요즘 인강 선생님들 인강 선생님들 다 그렇게 만들었죠.
그럼 선생님 그거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어려워요. 저는 이건 언제부터 했느냐? 2005년도부터 강남 청소리 있을 때부터 했어. 차근차근 다 찾는 거. 알겠니? 얘들아,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부터 니들이 생각을 얼마나 하고 지문 읽었는데 무조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2번, 3번, 5번, 10번 읽으세요. 그 과정이 있어야 돼. 특히 상위권, 최상위권 애들, 하위권 애들도 당연히 글을 읽어야 되지만 상위권, 최상위권 애들은 생각 많이 하세요. 수업 많이 듣는 것보다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는 방법 많이 찾았어요. 이해되셨어? 오케이? 자,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교재 맨 앞에 펴보시면 과제표가 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비문학 독서부터 나갈 겁니다. 독서부터 나갈 건데요. 어디까지 푸느냐? 9페이지 처음부터 9페이지까지 풀어옵니다. 그리고 워크북 1주차입니다. 자, 일자에 쓰세요. 맨 앞에 일자 있잖아요. 오늘 12월 며칠? 27일인가요? 10일이고 워크북 워크북 아니요. 본교재 뿌리와 줄기 9페이지 가지고 워크북은 1주차 거 풀어오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주부터 9시 반에 수업 시작하니까 조금 일찍 오시고요. 12시 반에 끝나고 테스트하고 끝납니다. 되셨죠? 테스트가 아니라 미니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자, 질문하는 사람